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책과 함께 성장하는 매일매일 책이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은 90분 숙면의 기적입니다. 저자는 니시노 세이지, 옮긴 이는 조혜선,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니시노 세이지,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 정신과 교수이자 동대학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 소장이다.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은 저자가 지난 31년 동안 세계 최고의 수면 연구소라 불리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수면에 대한 초결정판이다.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황금 시간 90분의 비밀. 깨어있는 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숙면 비결, 졸음과 싸워 이기는 방법 등 피로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고의 솔루션을 담았다. 세계 각국의 수면 시간을 비교한 통계 자료를 보면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 부문에서 한국과 일본이 항상 1, 2위를 다툰다. 한국은 2012년 OECD 조사에서 2위인 일본을 1분 차이로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에 올랐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수면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에 열중한 나머지 수면을 소홀히 하면 업무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성과가 오르지 않는 역효과를 낳고 만다. 수면 없이는 각성도 없다. 잠을 무시하고 업무의 질을 올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도 수면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애초에 별로 없을 것이다. 바쁜 일상이 극에 달한 것은 오늘날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수면의 질을 높여 낮 동안 일의 능률을 올리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최고의 수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잠을 가리킬까? 먼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졸리다. 머리가 멍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같은 수면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의 대다수는 여전히 조금 더 자야 한다 라며 양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보통 바쁘면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된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간혹 시간이 남아돌아 이불 위에서 마음껏 뒹굴 수 있다고 해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등 수면에 관한 문제는 수없이 많다. 게다가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증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면에 관한 고민과 스트레스는 양의 확보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자도 최고의 수면은 얻을 수 없다. 최고의 수면이 양적인 수면은 아닌 만큼 잠에 관한 고민도 양적 전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고의 수면이란 무엇일까? 바로 뇌와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궁극의 질 높은 수면이다. 자는 시간인 수면과 낮 동안 깨어있는 시간인 각성은 한 몸이다. 질 좋은 수면으로 뇌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바로잡으면 그날의 업무와 학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단순히 양을 추구해 늘어지게 자면 오히려 컨디션이 망가지고 만다. 또 낮에 컨디션이 좋아 열심히 성과를 내면 그만큼 뇌와 몸과 마음도 지치므로 하루를 마치면 수면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는 동안 우리의 뇌와 몸에서는 다양한 일이 벌어진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뇌와 몸 안에서는 수면 중에도 자율신경, 화학물질, 호르몬이 쉬지 않고 일한다.
잠자는 동안 뇌와 몸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되돌리고 철저하게 수면의 질을 높여 최강의 각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수면이다. 수면의 질은 각성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황금 시간 90분의 법칙이다. 렘 수면, 논렘 수면 주기와 상관없이 수면의 질은 수면이 시작된 직후 90분으로 결정된다.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다면 나머지 수면의 질도 비례해 올라간다. 반대로 처음 90분을 망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낮에 활동을 돕는 호르몬 분비에도 차질이 생긴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수면 시작 후 90분 동안 제대로 푹 잔다면 최고의 수면을 얻을 수 있다. 수면은 든든한 아군이지만 적으로 돌리면 가장 두려운 상대로 돌변한다. 이는 내가 긴 세월 동안 수면을 연구하며 깨달은 점이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면을 아군으로 만드느냐, 적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변한다. 업무를 포함해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의 능률은 수면에 달렸다. 매일 밤 찾아오는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나머지 3분의 2를 결정한다. 수면 연구자들은 잠이 모자란 상태를 수면 부족이 아니라 수면 부채라고 표현한다. 밀린 잠도 제때 갚아주지 않으면 빚을 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뇌도 몸도 말을 듣지 않는 수면의 자기 파산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면 부채란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잠에 진 빚을 말한다. 이로써 자각하지 못한 채 뇌와 몸에 손상을 입히는 위험 인자가 축적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데도 실제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수면 부채가 쌓이면 낮 동안의 행동에 몹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언뜻 평범하게 깨어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낮 동안에 깜빡 졸음에 빠지는 상태를 미세 수면이라고 한다. 이는 뇌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초가 채 안 되는 시간부터 10초에 이르는 졸음을 가리키며 뇌를 지키는 방어 반응으로 보기도 한다. 즉, 뇌에서 방어 반응이 나타날 정도로 수면 부채는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 더 큰 문제는 수면 부채로 발생하는 미세 수면이 단 몇 초에 불과해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 모두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면 부채로 발생하는 미세 수면에는 전조 증상도 없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대책도 세울 수 없다. 당사자도 단순한 수면 부족이니까 괜찮다 라고 여기며 무리하기 십상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데니얼 크립케 교수 연구팀이 미국 암협회와 협력해 10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 7시간을 자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이들보다 적게 자는 단시간 수면인 사람이나 반대로 오래 자는 장시간 수면인 사람은 6년 후 사망률이 1.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샌디에고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단시간 수면하는 여성은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 신체 질량 지수가 높다, 즉 뚱뚱하다는 보고가 있다. 누구나 늦은 밤까지 깨어있다가 과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호르몬 작용 때문인데 단시간 수면이 비만,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
다른 실험에서는 수면 부채가 쌓이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쉽게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잠은 못 자도 너무 많이 자도 해롭다. 하지만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잡시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칠 생각은 없다. 현실적으로 매일 7시간씩 잘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나 일상과 타협하면서 수면 부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로 논점을 옮겨보자. 자는 시간인 수면과 깨어있는 시간인 각성은 둘이서 한 몸이다. 잠을 잘 자야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고 깨어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스탠퍼드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연구자나 일본과 미국의 경영자를 봐도 성과를 내는 사람은 잠에 대한 의식이 높다. 그들은 이미 수면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바쁘다. 그렇기에 수면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수면의 질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사람은 잠들고 나서 눈 뜰 때까지 계속 똑같은 형태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 수면에는 뇌는 깨어있고 몸은 자는 렘 수면과 뇌도 몸도 자는 논렘 수면이 있는데 자는 동안 두 종류의 수면이 반복된다. 잠이 들면 곧바로 논렘 수면이 찾아온다. 특히 맨 처음 90분을 차지하는 논렘 수면은 수면 주기 전체에서 가장 깊은 잠이다. 사람을 이 단계에서 깨우기는 매우 어렵고 억지로 깨우면 일어나서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 입면 직후 약 90분 뒤에는 첫 번째 렘 수면이 찾아온다. 눈꺼풀 아래에서 안구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급속 안구 운동이 나타나며 렘 수면 동안에는 꽤 현실적인 꿈을 꾸기도 한다. 이때는 의식이 없으나 비교적 간단하게 깨울 수 있다. 논렘 수면과 렘 수면은 날이 밝을 때까지 4, 5회 반복해서 나타나며 보통 날이 밝아올수록 렘 수면의 출현 시간이 길어진다. 날이 밝을 무렵 얕고 긴 렘 수면이 찾아올 때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논렘 수면은 입면 직후에 가장 깊고 반대로 아침이 다가올수록 얕아지며 지속 시간도 짧아진다. 수면을 관리할 때는 첫 번째 논렘 수면 단계에서 깊이 자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단계에 깊이 잘 수 있다면 뒤따라오는 수면 리듬도 제자리를 찾아 자율신경이나 호르몬도 원활하게 기능하므로 다음 날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 이처럼 입면 직후 90분 동안 이어지는 가장 깊은 잠이 최고의 수면으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 즉, 수면 시작 90분 만에 뇌와 몸의 컨디션이 결정된다. 6시간 잔 사람과 8시간 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맨 처음 수면의 질에 따라 6시간 잔 사람이 더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잠든 직후 90분을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은 말 그대로 황금이라 할 만하다. 성장 호르몬은 첫 번째 논렘 수면이 찾아올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의 성장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니다. 성인의 세포 증식을 돕거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장시간 깨어 있으면 자고 싶다라는 수면 욕구, 즉 수면 압력이 커지는데 첫 번째 논렘 수면에서 수면 압력의 대부분이 해소된다. 황금 시간 90분의 질을 높이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낮 시간의 졸음도 사라진다. 더 나아가 푹 잤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일도 없어진다. 가령 4시간만 잤다고 해도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으면 4시간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잘 시간이 없을수록 절대로 90분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황금 시간 90분을 얻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2가지 스위치는 체온과 뇌이다. 이상적인 6, 7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해도 잠자는 방식을 바꾸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각성시의 컨디션이 제자리를 찾을 뿐 아니라 기력도 왕성해진다. 수면에 한해서는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 첫 번째 논렘 수면을 확보하면 많은 이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황금 시간 90분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 잠자리에 눕는 시간은 자정이 지나기 전에 가능하면 밤 11시 정도가 좋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하라는 조언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무리한 요구다. 늦은 밤 벌써 12시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료를 완성해야 해. 하며 고군분투한 경험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날이라도 밤샘만은 피해야 한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졸리면 일단 자고 황금 시간 90분을 마친 뒤 찾아오는 첫 번째 렘 수면 시점에 일어나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렘 수면을 포함해 고작 100분 정도밖에 못 잔다고 해도 깊이 잔다면 수면의 질은 확보할 수 있다. 첫 번째 렘 수면이 찾아오는 시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알람을 맞춘다면 90분 뒤와 100분 뒤로 2개를 맞추는 편이 좋다. 이렇게 자더라도 수면의 양은 당연히 불충분하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최소 조건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잠든 시간 100분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효율을 올리는데 확실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황금 시간 90분의 법칙을 알면 다음 날 업무 성과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황금 시간 90분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고령자도 올바른 수면을 취해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금 시간 90분을 확보하기 위한 2개의 스위치를 익혀두자.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눕자마자 잠들도록 도와주는 2개의 스위치를 소개하려 한다. 그 스위치란 바로 체온과 뇌이다. 체온과 뇌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의 몸과 머리는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우선 체온이 내려간다. 그러므로 수면을 이야기할 때 체온 저하에 관한 설명은 빼놓을 수 없다. 인간의 체온은 잘 때보다 깨어 있을 때 높다. 잘 때는 체온을 낮춰서 장기, 근육, 뇌를 쉬게 하고 깨어 있을 때는 체온을 높여서 신체 활동을 유지한다. 이러한 체온 변화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온도를 의미하는 심부 체온에 관한 설명이다. 체온은 근육과 내장에서 일어나는 열 생산과 손발에서 일어나는 열 발산으로 조절이 이루어진다. 심부 체온은 낮에 높고 밤에 낮은데 반대로 손발의 온도는 낮에 낮고 밤에 높다. 깨어 있을 때는 보통 심부 체온이 손발의 온도보다 2도씨 정도 높다. 손발의 온도가 34.5도인 사람이라면 깨어 있을 때의 심부 체온은 36.5도라는 의미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진다.
손발의 온도가 오르면 열을 발산해 심부 체온을 떨어뜨린다. 이때 손발의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는 2도씨 이하로 줄어든다. 즉, 순조롭게 잠에 빠져들 때는 심부 체온과 손발의 온도 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갓난아이가 졸려서 칭얼거릴 때 살펴보면 뺨이 붉고 손발에 열이 오른다. 잠들 때는 먼저 손발에서 열 발산이 일어나고 이어서 심부 체온이 변화한다. 체온이 순조롭게 변하도록 도우면 쉽게 잠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황금시간 90분을 부르는 첫 번째 스위치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도적으로 손발의 온도를 높여서 심부 체온을 낮추자. 체온을 높이고 낮추는 과정은 수면의 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이다. 입욕은 심부 체온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스위치이다. 우리가 연구한 입욕에 관한 데이터 측정 결과 40도씨인 물에 15분 동안 몸을 담근 후 심부 체온은 약 0.5도가 올랐다. 이에 따르면 평상시 심부 체온이 37도라면 입욕 후에는 37.5도가 된다. 심부 체온은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욕조에 몸을 담가 심부 체온을 의도적으로 올리면 그만큼 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므로 숙면에 도움이 된다. 0.5도 오른 심부 체온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90분이 걸린다. 입욕 전보다 심부 체온이 낮아지는 시점은 이때부터다. 즉, 잠들기 90분 전에 목욕을 마치면 그 이후 점점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손발의 온도와 차이가 줄어들어 서서히 잠에 빠져들 수 있다. 시간이 없으면 목욕보다는 샤워가 좋지만 그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스위치는 족욕이다. 목욕은 주로 심부 체온을 올리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이 크게 오르고 크게 내려가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족욕은 주로 열을 발산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그만큼 심부 체온을 내리는데 기여한다. 취침 직전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쁜 직장인이 하기에 적합하다. 인면을 패턴화하는 뇌의 스위치. 뇌를 쉬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전에 생각을 멈춰야 한다. 수면의 천재는 머리를 쓰지 않는 법이다.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머리를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잠이 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풍경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단조로운 상황에서는 머리를 쓰지 않으므로 뇌는 생각을 멈추고 지루함을 느껴 졸음에 빠진다. 단조로운 상태는 잠들기 위한 뇌의 스위치다. 가능하다면 의식적으로 단조로운 상태를 만들자. 자기 전에는 머리를 쓰지 않고 긴장을 푼 채로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좋다.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집중하게 되는 추리소설보다는 지루한 책이 좋다. 지루함은 보통 환영받지 못하지만 수면에는 좋은 친구다. 지루함이 반복되면 뇌의 스위치가 꺼지고 깊은 잠이 찾아온다. 뇌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선호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매번 성과를 거두는 선수가 시합 전에 언제나 같은 속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포즈를 취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선수는 시합 전에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합에만 집중한다. 마찬가지로 수면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끄고 자야 한다. 늘 자는 침대에서 매번 자는 시간에 똑같은 잠옷을 입고
평소와 다름없는 실내 온도와 조명 아래서 자자. 잠들기 전에 음악을 듣는다면 매일 듣는 단조로운 곡을 고르자. 이미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라면 그것이 평소의 패턴이므로 반드시 그만둘 필요는 없다. 단, 교감신경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되도록 피하자.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잠이 든다고 해도 황금 시간 90분 동안 양질의 수면은 취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책과 함께 성장하는 매일매일 책이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은 90분 숙면의 기적입니다. 저자는 니시노 세이지, 옮긴 이는 조혜선,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니시노 세이지,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 정신과 교수이자 동대학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 소장이다.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은 저자가 지난 31년 동안 세계 최고의 수면 연구소라 불리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수면에 대한 초결정판이다.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황금 시간 90분의 비밀, 깨어있는 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숙면 비결, 졸음과 싸워 이기는 방법 등 필요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고의 솔루션을 담았다. 세계 각국의 수면 시간을 비교한 통계 자료를 보면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 부문에서 한국과 일본이 항상 1, 2위를 다툰다. 한국은 2012년 OECD 조사에서 2위인 일본을 1분 차이로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에 올랐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수면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에 열중한 나머지 수면을 소홀히 하면 업무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성과가 오르지 않는 역효과를 낳고 만다. 수면 없이는 각성도 없다. 잠을 무시하고 업무의 질을 올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도 수면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애초에 별로 없을 것이다. 바쁜 일상이 극에 달한 것은 오늘날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수면의 질을 높여 낮 동안 일의 능률을 올리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최고의 수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잠을 가리킬까? 먼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졸리다. 머리가 멍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같은 수면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의 대다수는 여전히 조금 더 자야 한다 라며 양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보통 바쁘면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된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간혹 시간이 남아돌아 이불 위에서 마음껏 뒹굴 수 있다고 해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등 수면에 관한 문제는 수없이 많다. 게다가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증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면에 관한 고민과 스트레스는 양의 확보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자도 최고의 수면은 얻을 수 없다. 최고의 수면이 양적인 수면은 아닌 만큼 잠에 관한 고민도 양적 전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고의 수면이란 무엇일까? 바로 뇌와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궁극의 질 높은 수면이다. 자는 시간인 수면과 낮 동안 깨어있는 시간인 각성은 한 몸이다. 질 좋은 수면으로 뇌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바로잡으면 그날의 업무와 학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단순히 양을 추구해 늘어지게 자면 오히려 컨디션이 망가지고 만다. 또 낮에 컨디션이 좋아 열심히 성과를 내면 그만큼 뇌와 몸과 마음도 지침으로 하루를 마치면 수면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는 동안 우리의 뇌와 몸에서는 다양한 일이 벌어진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뇌와 몸 안에서는 수면 중에도 자율신경, 화학물질, 호르몬이 쉬지 않고 일한다. 잠자는 동안 뇌와 몸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되돌리고 철저하게 수면의 질을 높여 최강의 각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수면이다. 수면의 질은 각성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황금 시간 90분의 법칙이다. 렘 수면, 논렘 수면 주기와 상관없이 수면의 질은 수면이 시작된 직후 90분으로 결정된다.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다면 나머지 수면의 질도 비례해 올라간다. 반대로 처음 90분을 망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낮에 활동을 돕는 호르몬 분비에도 차질이 생긴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수면 시작 후 90분 동안 제대로 푹 잔다면 최고의 수면을 얻을 수 있다. 수면은 든든한 아군이지만 적으로 돌리면 가장 두려운 상대로 돌변한다. 이는 내가 긴 세월 동안 수면을 연구하며 깨달은 점이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면을 아군으로 만드느냐, 적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변한다. 업무를 포함해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의 능률은 수면에 달렸다. 매일 밤 찾아오는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나머지 3분의 2를 결정한다. 수면 연구자들은 잠이 모자란 상태를 수면 부족이 아니라 수면 부채라고 표현한다. 밀린 잠도 제때 갚아주지 않으면 빚을 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뇌도 몸도 말을 듣지 않는 수면의 자기 파산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면 부채란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잠에 진 빚을 말한다. 이로써 자각하지 못한 채 뇌와 몸에 손상을 입히는 위험 인자가 축적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데도 실제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수면 부채가 쌓이면 낮 동안의 행동에 몹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언뜻 평범하게 깨어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낮 동안에 깜빡 졸음에 빠지는 상태를 미세 수면이라고 한다. 이는 뇌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초가 채 안 되는 시간부터 10초에 이르는 졸음을 가리키며 뇌를 지키는 방어 반응으로 보기도 한다. 즉, 뇌에서 방어 반응이 나타날 정도로 수면 부채는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 더 큰 문제는 수면 부채로 발생하는 미세 수면이 단 몇 초에 불과해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 모두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면 부채로 발생하는 미세 수면에는 전조 증상도 없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대책도 세울 수 없다. 당사자도 단순한 수면 부족이니까 괜찮다 라고 여기며 무리하기 십상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데니얼 크립케 교수 연구팀이 미국 암협회와 협력해 10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 7시간을 자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이들보다 적게 자는 단시간 수면인 사람이나 반대로 오래 자는 장시간 수면인 사람은
6년 후 사망률이 1.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샌디에고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단시간 수면하는 여성은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 신체 질량 지수가 높다, 즉 뚱뚱하다는 보고가 있다. 누구나 늦은 밤까지 깨어 있다가 과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호르몬 작용 때문인데 단시간 수면이 비만,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른 실험에서는 수면 부채가 쌓이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쉽게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잠은 못 자도 너무 많이 자도 해롭다. 하지만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잡시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칠 생각은 없다. 현실적으로 매일 7시간씩 잘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나 일상과 타협하면서 수면 부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로 논점을 옮겨보자. 자는 시간인 수면과 깨어있는 시간인 각성은 둘이서 한 몸이다. 잠을 잘 자야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고 깨어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스탠퍼드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연구자나 일본과 미국의 경영자를 봐도 성과를 내는 사람은 잠에 대한 의식이 높다. 그들은 이미 수면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바쁘다. 그렇기에 수면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수면의 질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사람은 잠들고 나서 눈 뜰 때까지 계속 똑같은 형태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 수면에는 뇌는 깨어있고 몸은 자는 렘 수면과 뇌도 몸도 자는 논렘 수면이 있는데 자는 동안 두 종류의 수면이 반복된다. 잠이 들면 곧바로 논렘 수면이 찾아온다. 특히 맨 처음 90분을 차지하는 논렘 수면은 수면 주기 전체에서 가장 깊은 잠이다. 사람을 이 단계에서 깨우기는 매우 어렵고 억지로 깨우면 일어나서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 입면 직후 약 90분 뒤에는 첫 번째 렘 수면이 찾아온다. 눈꺼풀 아래에서 안구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급속 안구 운동이 나타나며 렘 수면 동안에는 꽤 현실적인 꿈을 꾸기도 한다. 이때는 의식이 없으나 비교적 간단하게 깨울 수 있다. 논렘 수면과 렘 수면은 날이 밝을 때까지 4, 5회 반복해서 나타나며 보통 날이 밝아올수록 렘 수면의 출현 시간이 길어진다. 날이 밝을 무렵 얕고 긴 렘 수면이 찾아올 때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논렘 수면은 입면 직후에 가장 깊고 반대로 아침이 다가올수록 얕아지며 지속 시간도 짧아진다. 수면을 관리할 때는 첫 번째 논렘 수면 단계에서 깊이 자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단계에 깊이 잘 수 있다면 뒤따라오는 수면 리듬도 제자리를 찾아 자율신경이나 호르몬도 원활하게 기능하므로 다음 날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 이처럼 입면 직후 90분 동안 이어지는 가장 깊은 잠이 최고의 수면으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 즉, 수면 시작 90분 만에 뇌와 몸의 컨디션이 결정된다. 6시간 잔 사람과 8시간 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맨 처음 수면의 질에 따라 6시간 잔 사람이 더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잠든 직후 90분을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은 말 그대로 황금이라 할 만하다.
성장 호르몬은 첫 번째 논렘 수면이 찾아올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의 성장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니다. 성인의 세포 증식을 돕거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장시간 깨어 있으면 자고 싶다라는 수면 욕구, 즉 수면 압력이 커지는데 첫 번째 논렘 수면에서 수면 압력의 대부분이 해소된다. 황금 시간 90분의 질을 높이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낮 시간의 졸음도 사라진다. 더 나아가 푹 잤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일도 없어진다. 가령 4시간만 잤다고 해도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으면 4시간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잘 시간이 없을수록 절대로 90분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황금 시간 90분을 얻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스위치는 체온과 뇌이다. 이상적인 6, 7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해도 잠자는 방식을 바꾸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각성시의 컨디션이 제자리를 찾을 뿐 아니라 기력도 왕성해진다. 수면에 한해서는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 첫 번째 논렘 수면을 확보하면 많은 이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황금 시간 90분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 잠자리에 눕는 시간은 자정이 지나기 전에 가능하면 밤 11시 정도가 좋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하려는 조언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무리한 요구다. 늦은 밤 벌써 12시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료를 완성해야 해. 하며 고군분투한 경험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날이라도 밤샘만은 피해야 한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졸리면 일단 자고 황금 시간 90분을 마친 뒤 찾아오는 첫 번째 렘 수면 시점에 일어나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렘 수면을 포함해 고작 100분 정도밖에 못 잔다고 해도 깊이 잔다면 수면의 질은 확보할 수 있다. 첫 번째 렘 수면이 찾아오는 시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알람을 맞춘다면 90분 뒤와 100분 뒤로 2개를 맞추는 편이 좋다. 이렇게 자더라도 수면의 양은 당연히 불충분하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최소 조건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잠든 시간 100분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효율을 올리는데 확실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황금 시간 90분의 법칙을 알면 다음 날 업무 성과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황금 시간 90분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고령자도 올바른 수면을 취해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금 시간 90분을 확보하기 위한 2개의 스위치를 익혀두자.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눕자마자 잠들도록 도와주는 2개의 스위치를 소개하려 한다. 그 스위치란 바로 체온과 뇌이다. 체온과 뇌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의 몸과 머리는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우선 체온이 내려간다. 그러므로 수면을 이야기할 때 체온 저하에 관한 설명은 빼놓을 수 없다. 인간의 체온은 잘 때보다 깨어 있을 때 높다. 잘 때는 체온을 낮춰서 장기, 근육, 뇌를 쉬게 하고 깨어 있을 때는 체온을 높여서 신체 활동을 유지한다. 이러한 체온 변화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온도를 의미하는
신부 체온에 관한 설명이다. 체온은 근육과 내장에서 일어나는 열 생산과 손발에서 일어나는 열 발산으로 조절이 이루어진다. 신부 체온은 낮에 높고 밤에 낮은데 반대로 손발의 온도는 낮에 낮고 밤에 높다. 깨어 있을 때는 보통 신부 체온이 손발의 온도보다 2도씨 정도 높다. 손발의 온도가 34.5도인 사람이라면 깨어 있을 때의 신부 체온은 36.5도라는 의미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진다. 손발의 온도가 오르면 열을 발산해 신부 체온을 떨어뜨린다. 이때 손발의 온도와 신부 체온의 차이는 2도씨 이하로 줄어든다. 즉, 순조롭게 잠에 빠져들 때는 신부 체온과 손발의 온도 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갓난아이가 졸려서 칭얼거릴 때 살펴보면 뺨이 붉고 손발에 열이 오른다. 잠들 때는 먼저 손발에서 열 발산이 일어나고 이어서 신부 체온이 변화한다. 체온이 순조롭게 변하도록 도우면 쉽게 잠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 90분을 부르는 첫 번째 스위치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도적으로 손발의 온도를 높여서 신부 체온을 낮추자. 체온을 높이고 낮추는 과정은 수면의 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이다. 입욕은 신부 체온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스위치이다. 우리가 연구한 입욕에 관한 데이터 측정 결과 40도씨인 물에 15분 동안 몸을 담근 후 신부 체온은 약 0.5도가 올랐다. 이에 따르면 평상시 신부 체온이 37도라면 입욕 후에는 37.5도가 된다. 신부 체온은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욕조에 몸을 담가 신부 체온을 의도적으로 올리면 그만큼 신부 체온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므로 숙면에 도움이 된다. 0.5도 오른 신부 체온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90분이 걸린다. 입욕 전보다 신부 체온이 낮아지는 시점은 이때부터다. 즉, 잠들기 90분 전에 목욕을 마치면 그 이후 점점 신부 체온이 내려가고 손발의 온도와 차이가 줄어들어 서서히 잠에 빠져들 수 있다. 시간이 없으면 목욕보다는 샤워가 좋지만 그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스위치는 족욕이다. 목욕은 주로 신부 체온을 올리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이 크게 오르고 크게 내려가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족욕은 주로 열을 발산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그만큼 신부 체온을 내리는데 기여한다. 취침 직전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쁜 직장인이 하기에 적합하다. 인면을 패턴화하는 뇌의 스위치. 뇌를 쉬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전에 생각을 멈춰야 한다. 수면의 천재는 머리를 쓰지 않는 법이다.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머리를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잠이 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풍경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단조로운 상황에서는 머리를 쓰지 않으므로 뇌는 생각을 멈추고 지루함을 느껴 졸음에 빠진다. 단조로운 상태는 잠들기 위한 뇌의 스위치다. 가능하다면 의식적으로 단조로운 상태를 만들자. 자기 전에는 머리를 쓰지 않고 긴장을 푼 채로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좋다.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집중하게 되는 추리소설보다는 지루한 책이 좋다. 지루함은 보통 환영받지 못하지만 수면에는 좋은 친구다. 지루함이 반복되면 뇌의 스위치가 꺼지고 깊은 잠이 찾아온다.
뇌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선호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매번 성과를 거두는 선수가 시합 전에 언제나 같은 속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포즈를 취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선수는 시합 전에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합에만 집중한다. 마찬가지로 수면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끄고 자야 한다. 늘 자는 침대에서 매번 자는 시간에 똑같은 잠옷을 입고 평소와 다름없는 실내 온도와 조명 아래서 자자. 잠들기 전에 음악을 듣는다면 매일 듣는 단조로운 곡을 고르자. 이미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라면 그것이 평소의 패턴이므로 반드시 그만둘 필요는 없다. 단, 교감신경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되도록 피하자.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잠이 든다고 해도 황금시간 90분 동안 양질의 수면은 취할 수 없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 한국. 숙면을 위한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1장. 잘 자기만 해서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으면 수면 부채 지옥에 빠진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푹 자도 뇌는 만족하지 못한다. 황금 시간 90분으로 최고의 뇌와 몸을 만들자. 2장. 왜 인생의 3분의 1이나 자야 할까? 세계적인 경영자가 중요시하는 잠의 공통점. 수면에 부여된 5가지 역할. 수면의 종착역, 꿈의 신비. 수면의 질이 각성 수준을 결정한다. 3장. 숙면을 결정짓는 황금 시간 90분의 법칙. 8시간 자고도 졸린 사람과 6시간 자고도 개운한 사람. 황금 시간 90분으로 얻는 3가지 장점. 소수 정예의 수면 부대를 아군으로 만들자. 수면 스위치는 체온과 뇌에 있다. 4장.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체온과 뇌가 최고의 수면을 선사한다. 체온을 높이는 3개의 스위치. 인면을 패턴화하는 뇌의 스위치. 뇌도 잠들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5장. 잠의 질을 높이는 스탠퍼드식 각성 전략. 각성 방식에 따라 숙면 여부가 결정된다.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각성의 11가지 원칙. 6장. 졸음과 싸워 이기는 기술. 졸음은 우리의 적인가 아군인가? 스탠퍼드식 안티 슬리핑 기술. 세계의 정상들은 낮잠을 잔다. 인생의 3분의 1을 바꾸면 나머지 3분의 2도 움직인다. 네, 이상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